부산시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한 팀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공원 이용자와 관리 주체가 서로 양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악취 오명을 떨쳤던 학장천이 수질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에는 갤러리까지 마련돼 거리 미술관으로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30년 가까이 동네에서 정식과 국밥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하윤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조직 개편을 합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팀이 만들어지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 또 학교 폭력을 담당할 별도의 팀들이 신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그간 강조해왔던 교육 격차 해소와 인성교육, 교육 복지 강화 등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우선 원도심 지역과 강서구 등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서부상권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함께 신설되는 교육희망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도 큰 비중을 둡니다. 학교 폭력 대응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고 학생 상담팀을 만들어 학교 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상담 등을 담당합니다. 또 학교 폭력 회복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에서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투입해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강서구 명지동 등 일부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설립팀이 별도로 조직되고 도서관 지원팀을 꾸려 학생 교육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평생교육 강화를 담당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 부산 뉴스는 앞서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공원 이용자와 관리 주체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00여 평이 불에 탄 대저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화명 생태공원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외 장기 주차나 폐차 방치, 시설물 파손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은 관리 인력으로 드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 주인한테 차적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견인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있는 파킹 5구역에만 걸었는데 다른 구역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조금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드넓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9년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조명 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조명 교체나 시간 조정, 신규 설치 등을 해당 부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공원 81곳을 대상으로 NFC 태그와 QR코드를 통한 공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태그를 부착해 시설물 현황과 정비 내용, 도면과 주변 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금방 생기는 민원들이 직원들이 바로바로 나가면서 해결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이 바뀌면 공원 전체의 관리 이력이 찾기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면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원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공원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북구는 데이터가 쌓이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서 덫에 사람과 반려견이 다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만큼 관리 인력이나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가 될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악취의 오명을 떨쳤던 학장천이 수질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느새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걸려 산책하며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거리 미술관으로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악취를 풍겼던 학장천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수질 정화로 물길은 눈에 띄게 맑아졌고 이제는 오리떼까지 찾아오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의 지역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걷기 편리하고 간단하게 운동하기 좋고 이 강바람도 쐬고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 갤러리까지 마련되면서 산책 나온 주민들은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기존 강변 갤러리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곳 학장천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에 더 눈길을 끕니다. 거리미술관은 지역 예술인들의 서양화와 문인화뿐 아니라 유명 작가의 작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산책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화예술이 흐르는 학장천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지역민들은 학장천을 산책하며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며 좋다는 반응입니다. 요즘엔 냄새도 안 나고 이래 걷다 보니까 이래 미술 작품들도 있고 내용도 이렇게 좋고 해서 한 번씩 구경도 읽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 꼭 오게 됩니다. 학장천은. 그동안 악취로 각이 꺼려졌던 학장천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이 동네에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내놓고 있는 가게를 소개합니다. 수영구의 착한 정식과 국밥집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영구 광안 3동의 주택가 안. 낮은 단층 건물에 오래된 식당이 보입니다. 테이블은 단 4개. 주 메뉴는 6,000원짜리 된장찌개 정식입니다. 달걀 후라이가 올려진 밥에 오색 나물을 넣고 고추장을 적당히 넣어 비벼 먹어도 됩니다. 이날 선지국밥 대신 나온 시락국밥도 5,000원. 뜨끈한 국에 밥을 말고 주인장이 만든 반찬을 곁들이면 해장에 딱입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직원으로 일하다 주인장이 된 지 10년. 전 주인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운영은 좀 안 돼도 가정에 그냥 식구끼리 밥 먹고 저축은 못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르면 좋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완전 단골들이고 동네 어르신들이고 동네 분들이 이러니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솥 가득 뽀얀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고운 돼지뼈 육수입니다. 뚝배기에 밥을 넣고 그 위에 따로 삶은 돼지고기를 얹어 국물을 부어내면 이 집만의 돼지국밥이 됩니다. 일단은 다른 데 비해서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양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격도 싸가지고 제가 점심때마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안사동 주택가 삼거리에서 2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식당. 코로나19 이전 6,500원이던 국밥은 2회를 넘기며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이 집 국밥 자랑 좀 해달랬더니 손수 담근 김치 자랑이 먼저입니다. 고맙죠. 자주 오시는데 첫째 우리 집에는 김치를 국산을 담아요. 배추를 담으니까 김치 보고 많이 오시고 국밥 드시지만 자주 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손맛을 지켜오며 어느새 동네 이웃이 되어버린 착한 가게들.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엔 특별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기장경찰서는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로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16년 구의원이던 A씨는 남부민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지역 한 필지를 딸 명의로 매입한 뒤 다른 자녀에게도 9필지를 사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내부 정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땅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녀에게 사게 한 필지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부산 강서소방서는 시민의 초기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 기자재를 무상대여합니다. 대여 품목은 상반신 심폐소생술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심장 충격기, 기도폐쇄 실습조끼 등으로 1회당 최대 7일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체나 개인 누구나 소방안전교육 통합 예약 사이트 또는 강서소방서 홍보교육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해운대구 좌동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부산시의 지역 난방비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난방비 절감을 약속해 소위 기피시설을 지역에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요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좌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의 4만 5천여 세대는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LNG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는데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난방비를 두고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난방비를 16%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좌동 주민 홍은정 씨는 지난해 12월 난방비를 1년 전보다 6만 원 이상 더 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사실은 가뜩이나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말이죠. 좌동 지역 아파트 곳곳에는 난방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43개 아파트가 연합해 난방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부산시의 비용 인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2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역에 설치할 때 난방비 절감을 약속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 없이 시설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수소 이런 US랄지 이런 거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복지 시설 갖다 받은 것도 없이 허락해 준 거예요. 단 하나 지역 난방이 하나 없어져도 수소 연료 발전소 대체하면 지역 난방비가 브레이킹 된다는 걸 믿고 관계기관이 부산시를 믿고 허락해줬는데. 부산시는 LNG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난방하면서 적용받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21년 1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2년 12월 현재 한 162% 정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 등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지역 난방의 경우 지난해 이미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올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좌동의 경우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하게 해운대의 그 지역 난방만 상환 예외 사업자예요. 유해 시설인 살짝 공해 시설이잖아요. 잘 하겠지만 필터링을 다이옥신도 흘러나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침해가 되고 이런 피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단지 이제 지역 난방을 좀 저렴하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들이 우리 그린시티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달라, 또 판단을 해달라, 행정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해운대 지역난방 주민협의회는 요금 인상 반대 주민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면 지역난방비 3개월 납부 거부 운동을 진행하고 주민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금까지 개최됐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화의 전당 더블콘 4층에 자리한 영화도서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뿐만 아니라 부산의 영화의 역사와 자료를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 덕후라면 꼭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한 곳인 영화의 전당. 이 영화의 전당 안에는 특별한 영화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더블콘으로 확장 이전한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입니다. 영화 도서관 입구부터 레트로 감성 넘치는 LP 음반으로 영화 OST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LP 음반들보다는 저희가 영화 음악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운, 다른 데선 보기 어려운 음악 영화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큐레이션도 저희가 나름 그냥 짤막하게 어떤 영화인지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놔서 그거 읽어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아마 재미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구비된 4만여 종의 자료 대부분이 영화와 관련된 서적입니다. 영화제 상영작 시나리오부터 DVD로 발간된 영화 17,000여 편을 멀티미디어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과 다니면서 되게 과제 같은 게 많은데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때 논문 같은 걸 보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약간 찾아볼 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여기는 영화 책 같은 게 다 모여 있으니까 자료 찾기에도 되게 좋았고 영상 자료도 많아가지고 되게 유익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다시 보고 싶다면 이곳 영화도서관에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비프 스트리밍실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1000여 편의 영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영화 카드를 선택해 이 QR코드를 통해 언제든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이 왜 영화의 도시인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년, 그리고 부산을 찾은 영화 팬들에게는 분명 다시 찾고 싶은 공간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영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 학생들과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서 모두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는 향후 영화 자료 이외에도 영화 촬영 로케이션 등이 담긴 자료가 새로 구비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경위 김광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부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동일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의 임기도 기관장과 동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피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상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폐암 무료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에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240명을 대상으로 흉부 CT 검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검진 뒤 유소견자에게는 공공민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3월 2일을 기준으로 남구에 주민등록된 학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이며 남구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받도록 협의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23년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입학용품을 지원하는 꿈꾸는 봄 사업의 일환으로 가방과 운동화 등 새학기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용호 4동 행정복지센터는 하삼동 커피 용호 대시양점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매월 5일 날 취약계층 아동 5명에게 음료와 간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야간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급 차량 등 소방 차량 10대에 도어라이트를 설치 운영합니다. 도어라이트는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2열 슬라이드 도어 하단부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차량 하차 시 조명으로 충분한 시야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 3동 수도암은 지난 2월 6일 1년 동안 모은 동전 24만 8,53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촌 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수도암은 매년 동전을 모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힐링 연필 그리기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까지 연필을 통해 일상 풍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난 2월 8일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다함께 라인댄스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운영되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10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1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으로 인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시고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